잠 좀 자자고. 왜 이렇게 옆에서 사부작거려? 볼륨 낮추고 거실에 나가서 텔레비전 좀 봐. 요즘은 꼭 새벽 3시에 잠에서 깹니다.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요. 화장실 다녀와도 잠이 안 오고 그냥 천장만 보고 뒤척이다. 옆에 있는 영감에게 잔소리 듣는 게 하루 시작이네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울컥하고 괜히 외롭기도 하고 다시 자야 되겠다고 온갖 짓을 다 해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혹시 당신도 이렇게 잠 못 이루는 새벽에 살고 있나요? 오늘은 그런 새벽,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새벽에 깨는지, 그 시간에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평온하게 잠들기 위한 방법까지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득 채운 영상입니다. 김영자 씨는 63세입니다. 남편하고 사별한 지 3년째입니다. 꼭 새벽 3시쯤 되면 눈이 떠져 정말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 사이는 아니었지만 괜히 옆자리가 허전해서 가슴이 싸해진다고 합니다. 다시 자려고 뒤척이다 보면 그냥 아침이 돼버려서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버스 안에서 깜빡 졸아서 버스 정류장을 몇 번이나 놓치며 살아가죠. 69세 박정임 씨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낮엔 늦게 결혼한 아들이 낳은 쌍둥이 손주 봐주느라 정신없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황혼 육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해온 며느리가 한 말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지우애미야,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쌍둥이를 혼자 돌보기가 힘이 들어. 쌍둥이를 나와 같이 돌봐줄 사람 좀 알아봐. 쌍둥이를 보기 힘든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봐요? 할머니가 당연하게 돌봐줘야죠. 부모가 자식이 벌어먹고 산다는데 그것도 못 해줍니까?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보기도 했는데 오히려 더 잠이 도망가더라고요.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우리 모두 그런 새벽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벽에 자꾸 깨는 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잠 못 자는 그런 새벽이 오는 걸까요? 첫째,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델타 수면은 다른 말로는 깊은 수면 서파 수면이라고도 부릅니다. 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꿈꾸는 수면, 뇌가 깨어있는 것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계인 렘 수면과 뇌가 쉬는 수면인 비렘 수면, 여기에서 델타 수면은 가장 깊은 단계이죠.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 델타 수면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잠이 쉽게 깨어버리는 거예요. 둘째, 멜라토닌,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잠을 유도하는 자연 수면 호르몬인데 60대 이후로 급격히 줄어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줄어들면 잠이 오기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예전처럼 단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생기는 증상, 밤이 되어도 잠이 잘 안 온다. 새벽에 자주 깬다. 수면이 얕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결국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우울감, 만성 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자고 나면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웠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손목워치를 착용하고 수면 점수를 체크하면 평균 85점 이상은 나오는데요. 지금 역시 밤에 3번 정도는 일어나지만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잠이 듭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낮에 햇빛 보기입니다. 멜라토닌을 늘려보십시오. 근무하다 점심 식사 후 꼭 사무실 앞에서 햇빛을 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의 전구체인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환돼서 잠이 잘 오게 된답니다. 밤에는 조명을 줄이기. 가정마다 밝은 LED 조명을 선호하지만 잠자리 들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가 조명을 인식하여 이제 잠자는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LED 조명, 스마트폰, TV 불빛은 뇌를 혼란스럽게 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조명은 어둡게, 화면은 멀리하거나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 섭취, 타트 체리, 바나나, 견과류, 특히 호두, 귀리, 우유 등은 멜라토닌 함유량이 높거나 분비를 도와주는 식품을 의식적으로 찾아서 섭취했어요. 계속적으로 섭취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수면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면 멜라토닌 분비 리듬도 안정돼서 그 시간만 되면 잠이 오고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셋째, 외로움과 걱정.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낮엔 일을 하다 보면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새벽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혼자 누워 있으면 생각이 몰려옵니다. 둘째가 직장을 그만두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일이면 병원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별일 없겠지.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마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억지로 자려 하지 마세요. 왜 잠이 안 오지? 내일 회사에 바쁜 일이 많은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수록 뇌는 더 깨어있게 돼요. 오히려 지금은 좀 쉬자고 마음을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절대 금지. 불빛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끊기고 SNS를 보다 보면 비교와 걱정으로 잠은 멀어져요. 시계 자꾸 보지 마세요. 제가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 일어나면 휴대폰 켜고 자꾸 시계를 보면서 지금 몇 시지? 1시에 일어났는데 벌써 4시 반이네. 이러다 내일 피곤하겠다. 좀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그 생각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잠 못 이루는 새벽.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봐도 좋고 불을 다 켜지 말고 은은하게 해서 조용히 그냥 앉아보세요. 그 새벽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많이 됩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을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불안한 마음, 억울한 감정, 문득 떠오른 누군가의 이름. 최근에 나를 고민에 빠지게 하고 화나게 했던 일들을 메모지에 가만히 적어보십시오. 쓰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짧은 감사일기도 좋습니다. 오늘 따뜻한 국밥 먹어서 너무 감사했어. 친구야, 오늘 산책할 때 길가에 핀 꽃이 정말 예쁜 꽃이라. 너무 좋았단다. 함께 걸어줘서 고마워. 이런 거 하나 쓰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유튜브에 시니어 수면 음악, 빗소리 명상 이런 걸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가 잠의 리듬을 다시 타기 시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빗소리는 좋았지만 신경이 예민할 때는 이 또한 소음이 되더라고요. 무릎, 허리, 어깨만 살살 돌려주는 스트레칭은 몸을 안정시킵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따라가요. 다시 잠이 오는 건 그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깼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병이 아니고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럴 땐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정수가, 지금은 쉬는 시간이다.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아. 이 밤은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야. 내가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 못 드는 밤을 잘 보내는 건 더 중요해. 잠 못 이루고 고통받는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새벽을 겪고 계신다면 댓글에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느껴봅시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인생고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